제가 이 꿈을 가진 게 좀 늦어요. 요즘에 이제 친구들 DM 오는 거 보면은 되게 뭐 중학교, 뭐 초등학교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생각 없이 살다가 군입대 하고 나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좀 했고요. 그때 이제 젊은 나이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일로 해보자라는 일념으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제일 좋아했던 게 축구였기 때문에 축구와 관련된 일을 좀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계를 그때 정말 열심히 봤거든요. MBC, ESPN 중계를 보다 입대를 했는데 해설위원은 제가 될 수가 없으니까 캐스터라는 직업이 있길래 전역을 하고 바로 아카데미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스포츠 캐스터가 되는 과정, 클래스 자체가 거의 없었던 때라 그냥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다니고 이제 현장에서 좀 일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득점왕 할 때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 당시에 뭐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니까 믿기지가 않았고요. 요즘도 가끔씩 좀 돌려볼 때가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어요. 네. 느낌상 이 장면은 좀 최소 10년 이상 돌려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신중했던 것 같고 사실 누구나 외칠 수 있는 팩트지만 외치지 못했던 그 당시에 그런 나날들이었거든요. 근데 득점왕을 했으니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니까 이제 월드 클래스라는 표현을 써야겠다라고 했고 그 전에 이제 오랫동안 참아왔던 말을 외쳐드립니다라는 걸 했는데 정말 오랫동안 참아왔던 사람처럼 좀 북받쳐오르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의 연기도 좀 섞었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생중계이기 때문에 스포츠의 매력이 사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말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영상으로 남고 관련된 선수들, 뭐 팬들이 다 나중에 보게 될 영상이니까 그래서 좀 더 팩트 체크를 열심히 하고 중계에서는 정말 틀린 정보를 이야기하지 않고 좀 감동이 남는 그런 중계를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누구나 그렇듯이 스포츠캐스터를 하면은 엄청난 그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물론 인정을 하지만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또 인프제거든요, MBTI가.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막연하게 그냥 불호가 없는 캐스터가 되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뀐 게 최근에는 호가 더 많고 불호가 좀 적은 그래서 그런 캐스터가 되자라는 일념으로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호가 한 51%만 돼도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모든 운동선수들이 다 데뷔전이 기억나듯이 저는 거의 초 단위로 기억이 나고요. 3월 2일이었는데 너무 추웠던 기억이 나고요. 코트를 입고 갔는데 입이 얼 정도로 추웠습니다. 꽃샘추위로 추웠는데 정말 아찔했죠. 축구 중계였는데 이제 눈앞에 22명의 선수가 뛰어다니는데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선수 코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고 저 때문에 이제 그 현장에 있는 수많은 스태프들이 좀 힘들어할 모습도 상상도 되고 그래서 이제 첫 중계가 끝나고 나서는 내가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약간의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거의 살면서 실패의 맛을 제대로 좀 맞아본 기억이라 한번 이 분야에서 최대한 한 2년, 3년이라도 해보고 관두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12년이 됐네요. 제가 가장 추구하는 중계는 사실 경기를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중계고요. 지루하지 않은 중계인데 그 안에서 이제 캐스터가 너무 튀지 말자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멘트를 좀 뭔가 과하게 하지 않으려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또 생동감을 살리느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완급 조절을 가장 중시하고요.
완급 조절이란 거는 중요한 순간과 중요하지 않은 순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래서 뭐 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보고, 말도 빠르게 했다가 천천히 했다가 해보고, 연기도 좀 섞어보고, 그런 약간 다양한 나름의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직업을 꿈꾸는 친구들한테도 항상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약간 완급 조절을 바탕으로 캐스터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설과 이 티키타카가 되려면.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내가 먼저 던질 수 있는 것도 일단 기다리고, 해설이 그 이야기를 하면은 최소한 받아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이죠. 그리고 뭐 예측도 불가능하고, 정말 축구라는 종목은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뭐 생전 처음 보는 장면을 중계해야 될 때도 많은데, 그때 제 원칙은 추측하지 말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만 이야기를 했을 때 후폭풍이 없고요. 그 눈앞에 보이는 사실을 기반으로 그 안에서 뭐 재치 있는 입담이나 위트는 한두 스푼 정도 넣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항상 뭐 사실 스포츠라는 종목이 판정에도 예민하고 그 신경전도 굉장히 많고, 그런 상황에서는 눈앞에 딱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샤우팅을 연습을 많이 하죠. 왜냐면 축구는 워낙 동적인 운동이니까 결정적인 상황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샤우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목 관리를 좀 남들보다 좀 예민하게 하는 편이고요. 제 집에 가면은 목 관리하는 그런 의약품들, 그리고 뭐 다양한 차들, 이런 게 20가지는 넘을 거야. 그래서 아예 일어나면 뭐 중계가 있는 날이면 항상 거의 스텝이 한 20개 있어요. 그래야 좀 마음이 놓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질문의 연장선으로 또 루틴이기도 합니다. 군입대 전까지 프리미어리그를 열심히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승대 캐스터가 프리미어리그 중계 열심히 하셨는데, 그때 정말 우상이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 다음 세대 또 SBS 스포츠 넘어가면서 배성재 캐스터가 프리미어리그 열심히 중계하셨는데, 역시 이제 매일매일 저희 베스트 프렌드들보다 더 많이 목소리를 들었죠. 그 당시에 또 게임도 인게임 목소리다 보니까 익숙했는데, 그래서 그 두 분 중계를 많이 보면서 또 따라하고 오마주 했던 기억이 나고, 축구 외에도 이제 정우영 선배님이 이제 제가 추구하는 그 완급 조절을 너무 잘하세요. 샤우팅도 시원시원하시고, 그래서 되게 많이 따라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모방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중계를 보면서 꿈을 키웠던 것 같고요. 너무 지금 동종업계에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내가 뭐 대본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포츠캐스터는 무조건 애드립으로 중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복잡하고 뭔가 장황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장 구성도 그냥 주어, 수어, 아니면 단어 이렇게 간결하게 하려고 하고, 그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해요. 뭔가 뭐 시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순간에 뭔가 환희와 그런 기쁨의 감정을 좀 놓치게 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저나 장재현 의원도 항상 중계할 때 뭐 원더골이 들어갔으면 그냥 그 순간에 그 장면을 표현하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라, 예측 불허한 상황에서 무조건 좀 직관적인 표현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성실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과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첫 중계를 했던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중계에 만족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부족한 점을 느끼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고 매번 좀 포인트들이 있어요. 중계 한번 하고 나면은 고쳐야 될 것들을 항상 생각하거나 적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10년 넘게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항상 재능은 부족하지만 성실함으로 좀 메웠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하루하루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아요. 현업에 있고 또 매주 일주일에 2~3경기씩은 중계를 하다 보니까 그 하루하루의 이슈들을 놓치면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쉬는 날에도 그런 이슈들을 계속 팔로우 하려고 노력을 하고, 팬의 입장일 때는 사실 그냥 축구 경기 하나를 봐도 즐겼어요. 치킨 시켜 먹고 맥주 한잔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대충 알면 안 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누가 득점을 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계속 되새기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캐스터가 되고 나서는 하루하루 좀 열심히 의미 있게 살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 축구를 많이 중계하고 있으니까 해외 축구를 얼마나 더 앞으로 중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회가 주어진 그 한도 내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고요. 후회 없이 좀 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도 열심히 하는 거고, 뭔가 목 관리도 열심히 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이제 프리미어리그나 아니면 다른 축구 중계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와도 아쉬움 없이 떨쳐낼 수 있게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인간 양동석 이전에 캐스터 양동석으로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축구 캐스터가 어쨌든 시청자분들, 팬분들은 경기를 보려고 텔레비전이나 OTT를 또 켜고 보시잖아요. 근데 제 얼굴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기억되고 싶지는 않고요. 목소리가 많이 기억됐으면 좋겠고요. 와, 이 캐스터 멋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녹아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실 경기 끝나고 별 생각이 안 드셨으면 좋겠고요. 좀 약간 욕심을 내자면 먼 훗날에 몇십 년이 지났을 때 축구 종목을 떠올렸을 때 이제 양동석 캐스터가 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밥을 먹잖아요. 그 중계도 저는 매일매일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메뉴가 조금씩 다르고 살면서 이제 먹기 위해 산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맛있는 걸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중계라면은 좀 더 맛있게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항상 하는 거지만 좀 차별화를 두려고 노력하는 게 중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포츠도 항상 제 옆에 있기 때문에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는 밥이다.